아주경제 장용진 사회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장용진 부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장용진입니다. 네, 부장님. 일주일 전에 말이죠. 우리 하객진 네. 현재까지 조회수 84만 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이구, 예, 많이 나왔군요. 아니 근데 무슨 이유로 이렇게 많이들 들어주셨을까? 아마 그 시기에 딱 그 검찰 인사가 났죠. 네. 아마 그러면서 검찰 인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다음에 검찰 인사하고 이게 겹쳐지면서 그다음에 향후에 윤석열 검찰이 또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특히 이제 저희가 그때 이제 이문정 검사가 중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이제 예측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뭐 이문정 검사가 이제 그 인사가 난 건 아니었습니다만, 이제 다음 이제 차장급, 부장급 검사 인사 때는 아마 나지 않을까 싶은데, 바로 그 이문정 검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어떻게 해야 이번 주에도 많이 들으실까? 제 낚시질한 건 아닌데 말이죠. 이렇게 많은 분들. 그렇죠. 네. 청취 기록을 보면서 참 얼마나 이 검찰 인사에 대해서 뜨겁게 관심을 갖고 계신지 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도 한번 좀 세세히 짚어볼 대목이 후속 인사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검찰이 직제 개편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중앙지검의 반부패 수사부를 축소시키고 공공수사부 역시 줄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또 중간 간부 인사도 이제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습니다. 전망할 수 있을지 오늘 좀 상세히 좀 짚어주시죠. 일단 그 검찰의 직제 개편은 이미 예정된 상황이었고요. 검찰 역시도 어느 정도 동일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있을 때 그 검찰이 이 법무부의 그 검찰 개혁 수준에 맞춰가지고 계속 자신들의 그 검찰 개혁안을 내놓았었거든요. 거기 보면은 직접 수사부를 대폭 줄이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 수사부, 지금 현재 1, 2, 3, 4부가 있는데 이것을 2개로 줄이겠다. 그다음에 공공형사부, 그러니까 지금 옛날 같으면 공안부죠. 옛 공안부도 지금 현재 1, 2부가 있는데 이것을 한 곳을 줄이겠다,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을 이미 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전국에 있는 이 주요 검찰청에 있는 반부패 수사부도 모두 없애고 지방에는 대구와 광주에만 반부패 수사부를 두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었죠. 그것이 이번에 집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검찰이 직제 개편을 이미 이제 하기로 약속을 한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맞춰 가지고 지금 차장급, 부장검사급 인사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관심은 결국 중간 간부 인사가 될 텐데, 그렇습니다. 일단 중간 간부 인사 대상이 어딘가요? 중앙지검이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것 같은데. 일단 중간 간부라고 한다면 이제 보통 법률상을 보면은 고검 검사급으로 돼 있고요. 보통 보면은 부장 검사와 차장 검사가 해당이 됩니다. 가장 관심을 집중되는 곳이 바로 서울중앙지검의 제1차장 그리고 제2차장, 제3차장인데, 중앙지검 2차장은 공안 담당을 하고 있고요. 3차장이 특수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차장과 3차장이 누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라는 것이 가장 지금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이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과장이 있습니다. 여기 감찰과장, 그다음에 감찰 담당관이라고 하죠. 선임 담당관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차장 검사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임 담당관들이 과연 누가 될 것이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바로 이 자리에 이문정 검사가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 2차장, 3차장, 그리고 대검 반부패 감찰과 감찰부, 대검 감찰부죠. 대검 감찰부의 차장 검사, 그다음에 지금 법무부 감찰국의 차장급 자리 직위로 가지 않겠느냐.
뭐 저는 그렇게 일단 예측을 하고 예, 있습니다. 예, 예. 아, 그렇다면은 이문정 검사가 차출되느냐, 차출되지 않느냐 이번 주간에 뷰 포인트를 하겠네요. 네, 아마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서울중앙지검보다는 제가 볼 때는 대검 감찰국으로 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예,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문정 검사가 지금까지 여러 차례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했던 사건들이 있죠. 그 아시다시피 그 고발장을 위조한 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성폭행, 그 성추행을 했던 부장검사를 별도의 징계 없이 내보낸 사건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감찰 혹은 수사를 하지 않겠나. 그렇게 된다면은 이문정 검사가 계속 그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직접 그 사건을 담당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 진짜 큰일 날 수 네, 있겠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대검 감찰 쪽으로 가게 된다면은 윤석열 직속으로 있게 될 텐데 윤석열이 좋아할 리가 없겠네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좋아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감찰부는 옛날 예로부터 그 검찰총장으로부터는 독립돼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대검 감찰부장 같은 경우에는 그 공모직이로서 외부 인사가 항상 이제 그 자리를 차지했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은 뭐 믿더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자리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아, 근데 지금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윤석열 사람이 앉아 있었던 거 아니에요? 뭐 윤석열 사람이 앉아 있었다기보다 실제로 힘을 쓸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검에 이문정 검사가 가게 된다면은 이제 뭐 새로운 권력의 중심부로서 대검 감찰부가 기능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 윤석열 검찰총장의 어떤 중요한 견제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검찰의 내부 개혁을 추동할 수 있는 어떤 요인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번에 검찰 인사, 중간 간부 인사를 세심히 또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요. 검찰 직제 개편 중간 간부 인사, 이와 관련해서 뭐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마 이제 중간 간부 인사가 진행이 되고 나면은 지금의 검찰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 될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그동안 윤석열 검찰이 지난 6개월 동안 자기 사람들로만 그 주요직을 다 채웠어요. 네, 지금까지 어떤 검찰도 어떤 검찰총장도 모두를 자기 사람으로 채운 전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람이 한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 수준이면 네, 자기하고 좀 관련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사람이 아닌 사람이 또 반 정도 채워지고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견제와 균형을 맞췄었는데 윤석열 검찰의 경우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윤석열의 오른팔, 왼팔,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오른팔, 왼팔, 오른다리, 왼다리 뭐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음, 아무도 견제를 할 수가 없었던 게 브레이크를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중간 간부 인사까지 된다면 이제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과거 6개월 전처럼 자기 뭐 마음껏 이렇게 권력을 휘두르기는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떤 분들은 이것이 뭐 좀 잘못된 인사가 아니냐라고 합니다만 제가 볼 땐 이게 정상화된 인사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검찰총장도요 모든 직책을 자기 사람으로 채운 전례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임채진 검찰총장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자기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했다 그러거든요. 아, 그래서 적절히 좀 바꿔서 이렇게 사람을 좀 채워 넣으려고 바꿔 넣으려고 되게 시도를 했었다고 합니다. 자기 특히 사람으로, 예, 그러니까 대검의 그 당시 이제 대검 중앙수사부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으면 대검 중수부가 당시 이제 친 MB 계열이었다며 그 다음에 대검 그 수사기획관은 중수부 수사기획관은 좀 그 자기 사람으로 채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중간 정도 성향 가진 사람도 채우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 그 임채진 검찰총장 말로는 그랬다는 겁니다. 이인규도 MB 사람이고 예? 이 우병우도 MB 사람이고 그 옆에 있던 윤석열도 MB 사람이고 모두가 MB 사람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이 수사가 전부 다 이게 강경하게 강성으로 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브레이크를 못 잡더라. 네, 바로 이거였거든요. 지금 윤석열 검찰 역시도 6개월 동안 그런 상태였습니다. 아무도 브레이크를 잡을 수 없는 자기들끼리만
뭉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상황이 이제는 없어질 것이다. 아무래도 정상화, 검찰이 좀 정상적으로 좀 돌아가지 않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네. 자, 이번에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네, 이분 같은 경우 뭐 친문이다, 뭐 대통령하고 같은 동문이되다, 뭐 참여정부 때 민정수석실에서 같이 있었다, 뭐 이런 이유를 들어서 이거는 뭐 중앙지검장을 권력 휘하에 뒀다 이렇게 또 지적하기도 합니다. 친윤석열 언론의 경우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네. 자, 그렇게 따지면은요, 한동훈도 친노여야 해요. 이분이 2003년부터 2006년 사이에 청와대 행정관으로 있다가 아, 나왔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MB 때도 그 다음에 이런 식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아, 그렇다면 청와대 근무를 할지 말았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고 그리고 박형철 비서관만 해도 보세요. 그 사람이 친문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본다면은 단순히 그 사람이 누구와 동문이고 어디서 근무를 했고 뭐 이게 그 친문, 뭐 친노 이렇게 따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적어도 검찰 안에서 친노와 친문은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다. 찾는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검사들은 모두가 검찰주의자예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벗어났다 싶은 사람들은 친MB거나 친박 계열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인규 전 중수부장 같은 경우는 친MB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이고요. 최재경 전 중수부장 같은 경우는 친박으로도 분류되는 사람입니다. 자, 친박과 친MB 계열이 있을지언정 대부분은 다 그냥 검찰주의자들이다. 네. 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깔끔하네요. 예, 그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아주경제 기사를 보니까 말이죠.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과연 징계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이야기는 다시 얘기해서 얼마 전에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만은 추미애 장관이 카카오톡으로 뭔가 메시지를 보냅니다. 네. 징계 법령이 있는지 찾아보라, 이런 메시지였는데 어떻게 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징계를 할 것 같습니까? 이 가능합니까? 일단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를 따져본다면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하다. 왜냐하면요, 예. 예, 윤석열 검찰총장도 대한민국 공무원이고 동시에 검사입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그리고 검사징계법에 따라서 징계가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번에 추미애 장관이 이제 와서 의견을 제시하라고 했을 때 제시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것과 그렇죠. 관련해서 징계가 가능한 사안입니까? 자, 이 부분이 사실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습니다만 일단 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어긴 거는 분명하지요. 네. 자,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시를 어겼다고 한다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복종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될 수 있고요. 검찰징계법에 따라서 역시 자신의 직무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가 가능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일부에서 이런 지적도 있어요. 인사에 관한 의견을 내라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이것이 명령을 어긴 것이라고 볼 수 있느냐. 원래 그 인사에 대한 의견을 내라. 안 내면 그만이에요. 안 내면은 그냥 의견 없음 이래서 처리해도 되는 거거든요. 네. 따라서 의견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 가지고는 징계하기가 어렵고 반드시 이것은 검찰 인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총장이 그 장관의 직무를 방해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그런 의도가 좀 필요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징계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검찰 지금 현재 정부라든지 여권 고위층에서 보듯이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명백하게 항명을 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징계가 가능합니다. 네. 그렇지만 항명 정도가 아니고 어떤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이것을 지적한 수준이었다면 일단 징계 대상은 아니겠죠. 그러나 지금 그 이후의 상황이나 그 전의 상황을 볼 때 법무부하고 대검하고 당시 이 진실 게임이 있었어요. 뭐 네. 인사상 뭐 이렇게 뭐
그 의견을 내라 말아라 의견 내라 그랬다 들은 적 없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공방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이 과정 전체를 놓고 생각해 보면은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어긴 것으로 항명을 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더 크죠. 아, 예. 네. 그래서 불가능하진 않다. 다만 이 정도라고 하더라도 해임이나 파면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지만 징계에 처해졌다라는 것, 검찰총장이 징계에 처해졌다는 것만으로도 네.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 역사상 검찰총장이 징계 대상이 되기 위해서 또 감찰을 받은 사례가 없어요. 딱 한 차례 감찰이 착수될 뻔했었죠. 지난 2013년 최동호 검찰총장이 혼외자 문제 때문에 네. 감찰 지시가 내려왔는데 지시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사퇴해버렸습니다. 따라서 검찰총장이 감찰을 받은 적도 없고 또 징계 대상이 된 적도 없습니다. 따라서 징계 대상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거취 문제와 직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추미애 장관이 징계가 가능한지 살펴보라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낸 것은 이거는 윤석열 씨 이제 그만두시지 이런 어떤 모종의 사인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 법무부와의 문제인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청와대는 여기서 약간 좀 발을 좀 빼고 있죠. 청와대 입장에서는 지금 여전히 윤석열 총장은 뭐 신임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약간의 그 수위 조절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만두라는 지시가 이렇게 뭐 정황으로 시그널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추미애 장관이 이쯤 되면 책임지셔야지라고 직접적으로 그만둘 것을 지시하는 상황 올 수 있다고 보세요?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가능성은 충분한데 추미애 장관이 아시다시피 이제 5선의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낙선도 해봤었고, 그다음에 아주 정치적으로 위기에도 몰려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은 이 상황을 잘 관리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윤석열 총장한테 사퇴하라는 메시지를 던질 때도 충분한 여론적인 어떤 뒷받침이 될 수 있을 시점, 아마 시점을 좀 잘 보지 않겠나. 지금처럼 지금 같은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몰아붙이듯이 하진 않을 것으로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네, 아주 유리한 방법을 쓸 것이다. 예, 아니 그리고 지금 당장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뭐 아시다시피 바로 내일 그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된 법안이 또 패스트 트랙을 통해 가지고 지금 본회의에 이제 표결을 앞두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 검찰의 힘이 많이 빠져요. 직접 수사 부서도 없어지고 예. 그 검경 수사권도 조정이 되고 그다음에 총장 주변의 인물도 많이 바뀌고 하게 되면은 그렇게 굳이 윤석열 총장을 무리를 해서 내쫓을 이유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요. 예. 기왕에 이제 인사가 있었고 직접 수사부서 줄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검찰의 힘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굳이 뭐 윤석열 힘 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근데 이렇게 유령 총장이 되면은 이 윤석열 씨가 뭐 수를 써서 뭐 이를테면은 뭐 전에 그런 얘기 나옵니다 보니까 신의 한수 이 친구들이 이 특별 수사단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이제 인사 조치된 지방으로 이제 좌천된 이런 사람들을 다시 중앙으로 불러 모아서 문재인 정권을 타격을 가할 그런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특별 수사단을 운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 총장 직할로 직속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었죠. 근데 특별수사단을 만들려고 하면은 이제는 법무부 장관이 직접 통제를 할 수 있게끔 직제를 또 개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특별수사단이라는 것은 파견을 받는 것인데요. 네네네. 파견을 받는 것 자체가 사실은 검찰청의 몫이 아니라 법무부의 몫이 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쉽게 이렇게 만들 수는 없어요. 파견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예. 그래서 이렇게 파견 검사와 관련해서도 주요한 파견을 한다든지 또는 특별수사단 같은 걸 편성할 때는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또 이미 지금 상정이 돼 있는 상태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신의 한 수가 실수한 것 같아요. 아, 이 얘기를 이런 괜히 정보를 알려줘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신의 한 수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아이고. 알겠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이제 뭐 윤석열 총장 그런 구상은 아마 하긴 했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아유, 그럼요. 충분히 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더군다나 그렇게 특별수사단을 가동할 수 있는 시기가 7월 이전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이유가 되면은 공수처가 생겨서 이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수사하려면 공수처가 하게끔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뭔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를 마무리를 짓겠다라는 명목으로 다시 특별수사단을 만들 수도 있었죠. 근데 네. 그것을 미리 차단이 됐다. 이렇게 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신의 한 수한테 정말 고맙네요. 그렇게 신의 한 수를 일러줘서. 아유, 말이죠. 고맙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자 이 한국일보 지평선을 봤는데 아주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것인데 왜 네. 윤석열은 이렇게 그 한마디로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칼을 꽂았을까? 이것은 자기에게 믿고 인사를 맡긴 검찰 인사마저 다 맡겼는데 이런 문 대통령한테 그야말로 칼을 꽂은 셈이 된 건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죠. 내내 궁금했어요. 대체 이 양반이 왜 뭐 검찰 개혁을 반대해서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은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뭐 말로 하든가 아니 나한테 한번 맡겨주셔야죠. 진짜 공정한 검찰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뭐 예를 들어서 검찰 개혁안을 유보시키든지 해야 되는 건데 아니 이렇게 문 대통령에게 그야말로 무지막지한 무도한 수사를 하면서 이 검찰 개혁을 한마디로 추동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윤석열 총장이라는 분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이제 검찰주의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윤석열 총장이 지난번 국정농단 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사법농단 사건을 거치면서 상당히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아요. 윤 총장뿐만 아니라 검찰 조직 전체가 우리가 정부를 바꿀 수도 있고 사법부를 바꿀 수도 있고 정치권 전반을 바꿀 수가 있다. 하여튼 흐름 자체를 바꿀 수 있다라는 네. 자신감, 그럴 가능성을 봤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검찰을 통제하지 않는다면은 앞으로는 검찰이 정권을 바꿀 수도 있고 정권을 교체를 할 수도 있고 정권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 사법부를 뒤집어 놓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이번에 통제가 안 됐다면은요.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그런 상황, 자신들이 사실상 국가를 운영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네.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런 상황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검찰 개혁안 자체는 보면은 검찰이 아주 쪼그라드는 상황이 됩니다. 심지어 경찰과 경쟁을 해야 되는 경찰과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기 위해서 서로 이제 주고받고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격 자체가 국가 전체를 운영하던 검찰에서 경찰과 싸워야 하는 경찰과 카운터 파트너가 되는 지위로 급격히 낮아지게 되는 그래서 거죠.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파워 게임을 벌인 겁니까?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검찰로서는 그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거든요. 항상 검찰은 경찰에 비해서 상당한 우월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찰과 비슷한 동급으로 내려가라고 하는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자기가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결국에. 그리고 그 정말 제왕적 대법원장이라고 하던 양승태 대법원장도 감옥에 가두지 않았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대법관들, 전현직 대법관들 상당수가 그 검찰에 불려와가지고 피의자였거든요. 당시 그 사법농단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던 판사들이 보면은 그렇게 치욕스러울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자신들한테 어떤 검사가 그런 얘기도 했다 그래요. 어제 다녀간 어떤 판사님은 여기서 술술술 다 불고 갔다. 당신도 그 꼴 나기 싫으면 조용히 불어라. 쉽게 말해서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빤스까지 다 벗고 갔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모욕적이겠습니까? 근데 그 모욕적인 상황이 과연
그전이라면 가능했겠습니까? 아니죠. 자신들이 국가를 바꿀 수 있다, 나라를 뒤집어 놓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네. 넘쳤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검찰이 다시 경찰 수준으로 내려가라? 죽어도 못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한국일보 이 칼럼을 보니까요, 이충재 수석 논설위원이 쓴 게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네. 그 윤석열 총장이 조국 전 장관 수사에 전격 착수한 것이 측근 챙기기에 대한 내부 불만, 검찰 내부 불만을 잠재우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있었다. 윤석열 사단이 대거 좌천된 이번 인사에 대한 검찰 내 반발이 예상외로 없는 것은 윤석열 총장이 조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이다. 윤 총장이 무리하게 자기 편을 챙긴 데 대한 자업자득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장용진 부장님의 그 해석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지난번 대검 지휘부가 오로지 윤석열 총장의 사람들,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만 채워졌었다라는 점은 맞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법무부 주요 라인들도 다 윤석열 사단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라든지 뭐 그 뒤에 들어갔습니다만 김우곤 법무부 기획실장이라든지 이 사람들 전부 다 사실은 다 윤석열 사람이에요. 김우곤 기획실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그 사람도 윤석열 사람이냐라고 잘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상당히 가까운 사람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발령이 나고 난 다음에 그 검찰총장으로부터 발령장을 받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만나고 간 사람이 그 당시 그 대검 대변인하고 있던 김우곤 검사장이었어요. 그렇게 모든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포스트를, 그다음에 심지어 청와대 포스트까지 다 윤석열 사람이 장악을 하고 청와대 있었던 포스트라면 박형철? 그렇습니다. 박형철, 이인걸 다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이 경우에 윤석열 라인이 아니었던 사람들은 사실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박찬호 부장 같은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분이 특수통인데 공안까지 이 사람이 공안부장을 맡았단 말이에요. 공안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를 맡았고, 그다음에 그 대검 공공수사부 부장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검사장으로 갔다고요. 자, 이거 자체는 뭐냐면 공안 검사들은 대단히 불쾌한 거죠. 자기들은 자리 한 차례 안 챙겨주고, 응? 그리고 오로지 윤석열 사람들로만 다 채워놨다.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검찰 내부에서도 보면은 그동안 기획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꽤 많았거든요. 이 기획통이라는 사람들은 그동안 성실하게 일하고 열심히 다 일했지만 약간씩 조금씩 인사에서 물을 먹었다고 볼 수 있죠. 네. 저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찍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구본선 의정부 검사장. 지금 이번에 대검 차장검사로 오게 됐죠. 예, 구본선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표적인 기획통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윤석열 총장하고는 그렇게 이렇게 접촉면이 많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분은 문무일 총장하고 조금 가까운 이런 편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상당히 많은 역할도 했고 능력도 출중한 반면에 의정부 검사장으로 조금 약간 밀려난 그런 상황이 됐던 겁니다. 당연히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면은 이번 인사는 그 윤석열 사람들로 채워졌던 검찰 지휘부 라인을 뭐 기획통 또 공안통도 이번에 발탁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뭐 그 추미애 장관 말처럼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한 그런 인사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지금 이번 인사가 정상적인 인사였어요. 사실 6개월 전 인사가 정말 이상한 인사였던 겁니다. 네. 아까도 제가 앞서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역대 검찰총장 중에 이렇게 자기 사람들로만 채워넣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얘기도 있어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자기 바로 직속 상관인 서울고검장을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면 안 되겠다, 바꿔달라고 요구했다고 할 정도로 그런 얘기가 떠돌았었어요. 그렇다면은 검찰 내부에서 얼마나 불만이 그동안 쌓인 불만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이 윤석열 인사들이 이 좌천된 상황,
대거 인사 불이익을 당한 상황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동요가 없는 것도 이번 인사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의 인사에 대해서 검사 사회에서 상당히 동조하고 있다. 이번 인사 잘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지금 생각이 자기들끼리 이래저래 엇갈리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인사 상황 그 자체로만 본다면은 이게 공정하게 인사가 됐으니까 별 불만이 없는데 검찰 전체를 보자면은 힘이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좀 마뜩지 않은 거예요. 이런저런 평가와 감정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이렇게 쑥 그러니까 튀어나오지는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뭐 강력하게 저항하는 그런 행동을 못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가장 앞장을 서줘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사실상 인사에서 완전히 배제가 된 연수원 25기하고 26기 정도여야 되거든요. 예. 이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진급을 할 희망이 없어졌단 말입니다. 24기, 25기, 26기 정도에서 나와줬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동안 이 윤석열 인사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안 나서는 거고, 오히려 지금 이번에 25기, 26기, 27기들이 그동안 윤석열 사단에 의해서 밀려났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좀 만회가 됐어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이번에 이제 법무부에 추미애 장관 인사를 통해서 이번에 그동안 소외되었던 인사에서 어느 정도 그 혜택을 입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이 앞에 그 윤석열 총장이 직접 했던 그 인사에서 손해를 봤던 연수원 25기, 26기 이런 사람들이 이번에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됐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25기, 26기 입장에서는 윤석열 총장을 위해서 이렇게 앞장을 서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번 인사는 추미애 장관이 나름대로 검찰 내부의 불만 정서를 아주 지혜롭게 활용을 해서 반발도 없게끔 했고, 또한 윤석열의 그 어떤 인사 독점 이것들을 또 개선하는 그런 면도 있었고, 그래서 뭐 지금 뭐 내부에서 항명이 나온다든지 내부에서 집단적 항명이 나온다든지 저항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마 그 검찰 내부에서도 이번 사안을 놓고 인사 그 자체로는 크게 불편함은 없을 거예요. 다만 이번 인사로 인해서 검찰이 힘이 싹 빠지게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워할 겁니다. 하지만 자기들 내부에서는 이런저런 마음이 엇갈릴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는 잘 됐는데 힘이 빠지는 건 또 환영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복잡할 겁니다, 신경이.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뭐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윤석열 씨도 참 민망하겠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말이죠. 네. 자신이 이제 그 국정원 정치 개입, 선거 개입, 그때 특별수사단이 해체되고 자신이 이제 대구 고검으로 밀려났을 때, 그때 서울 서부지검인가 거기서 평검사 회의가 열린 것으로 맞습니다. 당시 기록에 나와 있는데 이런 아무런 액션도 없는 걸로 봐서는 이거 참 민망하게 됐어요. 많은 분들이 그 점을 가지고 사람들이 좀 왜 그럴까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그 국정원 댓글 사건 때문에 좌천됐을 때는 네.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는 자체가 수사 자체는 성공했단 말이에요. 네. 수사를 성공해가지고 어떤 그 당시 국가기관의 그 잘못된 행동 이것 밝혀냈어요. 국정 개입을 밝혀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는 밝혀낸 게 없단 말입니다. 기껏 밝혀냈다고 하는 게 표창장이거나 장학금 600만 원인데 이게 범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사실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실패한 수사인 겁니다. 예. 그 당시는 성공한 수사였는데도 좌천당한 거고 이번에는 실패했기 때문에 좌천당한 겁니다. 검찰로서도 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 보자면. 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한다. 네. 근데 공소장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그 공소장이 이번에 제대로 나왔느냐는 말이에요. 심지어 법원에 가가지고 판사한테 이런 공소장 갖고 왔느냐 야단 맞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고
당연히 그 평범 사회 같은 게 안정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검찰도 스스로도 알고 있어요. 이 사건 실패했다, 수사. 아, 수사 실패한 걸 덮기 위해서 자꾸 이 사건 저 사건 자꾸 물고 나오다가 이 난리, 이 상황까지 더 이상 어떻게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까지 왔다는 걸 검사 스스로들도 알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나서지 못한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두둔하는 거는 실패한 수사를 두둔하는 격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보세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분 아직 젊어요. 73년생이고 제가 지금 92학번으로 알고 있는데요. 젊기 때문에 아직 기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같이 그냥 묵묵히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볼 때는 그럴 겁니다. 이게 문재인 정권이 앞으로 2년 반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버틸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일단 볼 때는 뭐 그 정도까지 버틸 것 같아요. 네. 근데 버틴다 한들 예를 들어서 뭐 자유한국당이 집권한다면은 자기에게 기회가 있을까요? 아니 어느 정권이 자기에게 칼을 들이댈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뭐 요직에 기용할 수 있겠어요? 지금이야 뭐 검찰 독립 운운하는 자유한국당이지만은 아니 그 자기들이 집권해서 또 검찰 독립시키고 싶은 마음이 단 일이라도 있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유한국당이 검찰을 독립시키려고 했으면 진지하게 했겠죠. 자유한국당은 검찰을 독립시킨 게 아니라 검찰을 자기 휘하에 둠으로써 지금까지 정권을 유지해왔고 정권을 얻어왔습니다. 네, 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이 검찰이 정치적 중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분들의 기본적인 어떤 사고방식 자체가 자유한국당과 너무나도 유사하고 일치됩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정치적 중립이라고 얘기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자유한국당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몸에 배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독립시킨다고 한들 독립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했다가 자신들이 오히려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안 할 겁니다. 그리고 특히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사람, 그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 중에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있죠. 자, 아마 글쎄 뭐 친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한동훈을 나중에 중용을 한다라고 할 때 아마 격렬하게 반대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은 뭐 정권 교체를 기대해봐야 뭐 별 의미 없는 일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근데 뭐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 와신 상담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마 좀 타격이나 충격이 클 수도 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지금까지 지방으로 가서 근무해봤던 적이 없어요. 그 이제 말하자면 간부급 검사가 된 이후로는 그 서울 밖을 나간 적이 없었다. 그렇습니다. 거의 뭐 평검사 시절에는 서울 밖을 나간 적이 거의 없고요. 그 부장검사 이상으로 올라간다부터는 계속해서 서울중앙지검이 아니면은 대검, 법무부를 계속 뱅뱅 돌았죠. 네, 청와대를 갔다 온다든지.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 사람은 왜 그랬을까요? 그 윤석열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요. 글쎄 뭐 많은 분들이 한동훈이 왜 그래? 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동훈은 인간성이 조금 사회성이 조금 좋은 우병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예. 자, 우병우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소년 등과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졸업하기 전에 그 사법시험에 합격을 해서 계속 승승장구했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병우와 다른 점이 있다면 우병우는 저기 경상북도 저기 영주 촌동네에서 자란 분이고 이분은 서울 한복판 강남 현대고등학교 출신이고 이 정도만 다르고요. 나머지는 대학 졸업하기 전에 사법시험에 합격을 해서 그 다음에 계속 요직만 있었고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의 진정한 후계자는 한동훈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네. 이렇게 총애를 받았던 것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우병우 전 민정수석보다 사회성이 좋은 그런 인물일 뿐 기본적으로는 똑같은 사람이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에게 아주
혹독한 시간이 도래했네요. 예. 자, 지금 보니까 며칠 전에 그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네, 네, 추미애 청와대 장관 압수수색이요. 인사 후에 압수수색을 시도했는데 그 청와대 얘기는 이게 뭐 무슨 목록도 없이 법원 판단도 안 받은 압수수색 목록을 제시했다. 이렇게 네. 청와대는 밝히고 있는데 검찰은 영장의 근거에서 제시했다. 이러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여기 진실 공방이 궁금한 게 아니고요. 지금 이 뒤늦은 이런 검찰의 청와대 수사 이게 과연 뭐 효용성이 있는지 이 위협이 될 수 있는지 검찰이 이 시점에서 왜 이런 의미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 사회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두 가지 의미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이번 인사에 굴하지 않고 계속 수사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런 의지 표명을 통해서 흔들리고 있는 일선 수사 검사들을 다 잡으려고 하지 않았느냐. 네. 저는 이 두 가지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뭐 수사할 거리가 있으니 수사한다 이건 아니겠네요? 일단 수사할 거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 확인이 안 될 정도입니다. 네. 왜냐하면 압수수색, 청와대 같은 곳에 압수수색을 하려면은요, 이게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직접 가서 뒤질 수가 없기 때문에 뭐를 주세요라고 이렇게 어느 정도 특정을 해서 가져가요. 그렇죠. 예. 예, 근데 그런 특정을 안 하고 가져간 겁니다. 이게 이제 일단 청와대 압수수색을 할 때 쓸 수 없는 그런 형태의 임금과 동시에 이것이 지난번 사법농단 수사 이후부터는 불법이라고 명백해져 버린 형식이에요. 그 전까지는 포괄적 영장이라는 게 가능했습니다. 아, 뭐와 관련돼 있는 범죄와 관련돼 있는 그 자료 일체 이렇게 뭉뚱그려서 영장을 받아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법농단 수사에서 그 당시 이제 대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이미 그 판단이 내려져 버렸어요. 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압수수색을 할 때도 일일이 하나씩 찝어서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라고 해서 가져갔습니다. 아,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다 털릴 수가 있으니까 법원으로서 그렇죠. 또 나름대로 이제 디펜스하기 위해서 압수할 때는 구체적으로 뭘 가져갈 것인지 명시하라 이렇게 한 거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법원뿐만 아니고 모든 피의자에 대한 수사에서 지켜져야 한 원칙이었습니다. 포괄적 영장이라는 거는 그전에도 잘못이었어요. 그게 사법농단 수사를 거치면서 아 이거 정말 잘못이구나라는 거를 법원 스스로 인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전에는 네. 법원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어요. 내부적으로 아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의논이는 되고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포괄적인 영장을 내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는 못했었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일단 압수수색을 당해보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그 뒤로는 그런 포괄적인 영장을 안 주는 겁니다. 예. 근데 이번에 그렇게 포괄적 영장을 내줬다는 건 뭐냐면은 법원 역시도 가서 뭐 안 되겠지. 안 될 거니까 그냥 그래 전 이거 그냥 내줄게 뭐 이렇게 해서 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사실은 검찰로서는 과거와 같은 그러니까 그 식으로 그 옛날과 같은 식으로 영장을 청구했는데 안 나올 줄 알았던 영장이 떡 나와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법원 핑계 대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러 간 겁니다. 자기들로서의 정치적 액션을 한 거죠 한마디로. 야, 이게 아주 똑같은 놈들이네요. 법원이나. 그렇습니다. 검찰이나. 법원도 그렇죠. 사실 법원이 이 영장을 내주면 안 돼요 원래.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법원에서는 뭐 어쨌거나 이런 영장은 가져가봤자 소용도 없을 테니까 그냥 내줄게. 검찰은 법원이 내줬으니까 나 압수수색 갈 거예요. 라고 하는 겁니다. 네, 여기에 청와대는 뭐 이따위 영장이 다 있냐라고 말을 하고 그렇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식의 그 영장 집행은 뭐 의미가 없다 말씀하셨으니 그냥 액션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참 이렇게 보니까 애잔하네요 검찰이.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좀 내용을 좀 아는 사람들은 보면은 되게 기가 막힌 상황인데 우리 국민들은 이게 뭐지? 라고 하실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뭐 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법안 통과되고 중간 간부 인사가 단행되고 중간 간부 인사에서 우리 임은정 검사가 만약에 발탁이 된다면은 이러면 아주 상당히 윤석열 총장의 이런 그 반란은
수습될 가능성이 높다. 뭐 사표 낼 그렇습니다. 가능성은 없습니까? 계속 그런 얘기는 나와요. 뭐 3월 달에 낼 거다. 뭐 7월 달에 낼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뭐 조만간 낼 거다. 뭐 얘기가 나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좀 더 버티지 싶습니다. 좀 더 버틸 가능성이 크다. 예. 네, 만약에 낸다면은 총선 이후 그다음에 공수처 출범 직전 그 사이가 될 가능성은 없고요. 네. 그 시기를 넘긴다면 아마 임기를 채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아주경제 사회부장 장용진 기자, 오늘도 아주 깊이 있는 해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기